경매석굴 현미경의 여미입니다. 지호입니다. 치우님, 우리 지난번에 그 현미경 투자반에서 회원분이 본 물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물건이 입찰을 했는데 전회차를 넘겨서 누군가 낙찰을 받아버렸어요. 어떤 물건인지 한번 봐. 나는 네. 너무나 많은 물건을 보니까 보기 전에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렇죠. 일단 화면을 제가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인데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물건이에요. 네, 기억이 나. 용도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택은 이제 없는 상황이고 토지만 나온 대지로 그런 나온 물건이에요. 그래서 감정 금액을 보면 5억 6,400 정도에서 한번 유찰이 돼서 지금 유찰된 상황에서 우리 그 회원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신 건데 결국에는 낙찰이 이렇게 신건을 넘어서 5억 6,500 정도로 낙찰이 된 상황이에요. 보통 초보자들이 경매 감정 금액이라든지 입찰 금액을 접근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 경매니까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것을 입찰할 사람은 나만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좋다라고 보면 남도 좋다라고 봐야 되는데 꼭 그 생각을 못 그렇죠. 하더라고.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3억 9천에서 내가 4억 이쪽 저쪽에 사면 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주택이 무너졌다라고 해서 다시 저기다가 빌라를 짓는 그 비용을 계산한단 말이야. 그러면 땅 가격이 지금 이 감정 가격이 매겨진 그 시점을 볼 수밖에 없어. 당연히 그 시점은 6개월 전이라든지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1년인데 1년 전에 감정 금액을 매긴 거하고 지금의 시세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여지를 생각해야 되는데도 그렇게 생각 안 해.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일단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면 주변이 다 빌라이고요. 이렇게 주택이 철거되어 있고 나대지로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긴 땅인데 여기는 사실은 용도가 뻔하잖아요. 그렇지. 빌라를 짓는 곳이에요. 빌라를 짓기 네. 때문에 건축비 계산하고 그다음에 빌라를 지어서 팔았을 때 이익 계산하고 그러면 땅값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 그렇죠. 근데 이 땅값을 줄이려고 한다라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맞냐고. 그렇죠. 결국에는 어쨌든 건축업자라든가 개발업자들이 이 땅값과 건축비하고 분양가나 아니면 임대료를 계산을 해가지고 건축을 하는 건데 용도가 빤한 거를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내가 회원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신건에 마음에 들면 떨어뜨리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그냥 10,000원, 20,000원 아니면 50,000원, 100,000원 더 써서 그냥 낙찰 받으라고 해. 근데 꼭 굳이 떨어뜨려서 95%에 낙찰 받으면 안 될까요? 그 5%가 무슨 의미가 있어 여기서. 그렇죠. 뻔히 답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이 가치를 상승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비율을 따져야지 나와 있는 금액을 줄여가지고 내가 이득을 얻는다라는 전략은 맞아요. 조금 많이 바보 같지. 그렇죠. 출구 전략이 다 나와 있는 이런 물건들은 다 어차피 결국엔 수익률로 보는 거거든요. 내가 싸게 사는 방법이 있다? 나만 가지고 있는 방법은 뒤바꿔서 생각하면 남들이 다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생각이란 말이야. 그걸 가지고 내가 금액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야. 그렇죠. 이 바닥에 경험이 없어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왜 이런 사람들 있잖아. 나는 경매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폐찰만 한 50번 했다.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경매 물건을 저런 식으로 접근을 해. 그러니까 입찰 가격하고 낙찰 가격이 차이가 있어. 근데 이 차이를 자기는 다음번에는 극복한다 하는데 한번 저런 식으로 이렇게 경매 물건을 보기 시작하면 이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아. 그렇죠. 문제는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 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격을 접근할 때는 내가 이 물건을 얼마에 샀냐, 얼마에 낙찰 받았냐, 단독이냐, 뭐 서너 명 입찰했냐 이런 거 의미를 갖지 말고 내가 이거 낙찰 받아서 어느 정도 수익을 뽑을 수 있냐 없냐 이걸로만 좀 접근했으면 이런 물건도 충분히 낙찰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어. 제가 보기에는
이 2등도 이 금액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5억 6천 정도 썼는데 참 이분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경매를 많이 하신 분 같진 않아요. 깝깝하지. 예. 금액에서 보면 벌써 뻔히 나오잖아. 아니 5억 6천 쓸 사람이 왜 5억 6천 4백을 그냥 뒀냐 이거야. 그러니까 신권 가격이 5억 6천 4백인데 이분은 그냥 신권에서 400 아끼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저 같으면 넘겼어요. 5억 6천을 쓸 바에는 500을 더 써서 지금 낙찰처처럼 500을 더 써서 낙찰을 받으면 받았지 저렇게 신권에 붙여 쓰면서도 저 정도를 아낀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지. 뻔히 저기에서 저 땅을 만약에 얻어서 농사를 짓겠어. 아니면 뭘 하겠어 저기에다가. 누구나 다 건축물 올릴 거라고 생각하면 저기에서 500만 원, 400만 원 아껴서는 별 의미 없지. 더군다나 몇 천만 원 물건도 아니고 3억, 4억, 5억대 되는 물건에서 500만 원 아낀다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정말 짜질한 것에 욕심을 낸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 제가 2월 달에 낙찰을 받은 물건이 있는데 지난 영상에 소개가 됐어요. 그 물건을 제가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독으로 제가 입찰을 한 이유는 이게 제가 70%의 낙찰을 받았지만 한 번 더 입찰을 해서 50%대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관심이 엄청나게 쏟아지거든요. 이미 반값이다. 반값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입찰가는 결국 또 전회차를 넘겨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건에 만약에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300명이다. 그러면 한 번 유찰된 뒤에서 본 사람이 600명이다. 그러면 토탈적으로 본 사람이 900명이야. 900명에서 나올 수 있는 금액하고 300명에서 나올 수 있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어.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냥 똑같다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많은 관심도가 올라가고 그렇죠. 누군가는 더 특출한 방법으로 그거를 수익을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해서 반드시 전회차를 안 넘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없어. 그렇죠. 저희들도 물건을 보다 보면 이거 내가 전회차에 놓쳤네? 라고 생각되는 물건들이 종종 보이잖아요. 그리고 꼭 그런 심리가 놓치고 나면 또 굉장히 아까워. 그 결정력이 부족한 사람들, 또 일반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할까 말까 하다가 놓친 물건이 누군가에게 꼭 낙찰이 가고 나면 아까워. 내가 충분히 저거 할 수 있었는데. 그래요. 맞아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 내가 다음번에라도 좀 더 결정을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그 다음 또 그 다음이 돼도 여전히 그 입찰가를 고수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처음 보는 물건의 그 지식이라는 게 거기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발전의 여지가 별로 없어. 그래서 경험은 많이 쌓아졌어. 저 폐찰 한 50번 했어요. 폐찰 100번 했어요. 뭐가 나아졌냐는 거야. 사람이 폐찰을 하면 배워야 되는 게 있는데 입찰표는 실수 안 하고 잘 쓰겠죠. 또 그런 사람들 입찰은 또 그런 사람들이 경험이 많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쉽게 해서 실수도 많아. 그렇기도 하죠. 영 하나 더 쓴다거나 자릿수를 바꿔 쓴다거나 그런 분들도 종종 나타나니까. 이 숫자에 한번 딘 사람들은 이 숫자 때문에 또 입찰을 잘 안 해.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도 아마 이 물건은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저 가격에 가져갔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내가 볼 때는 그냥 신권 가격에서 가져갔어야 하는 물건이라고 봐. 맞아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네, 이번 시간에는 한번 유찰됐다가 신권을 넘겨서 가져간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물건을 볼 때 항상 신권부터 보는 습관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권이라도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입찰을 하시고 또는 한번 유찰돼서 내가 그 가치를 보고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굳이 유찰을 시킬 필요 없이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찰을 시켜야 될 물건도 있고 신권에 들어가야 될 물건도 있지만 그래도 신권 감정 가격을 놓고 보면서 물건을 분석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제일 정확해. 그렇죠. 자꾸 떨어진 가격에서 보다 보면 사람이 쓰잘데기 없는 욕심이 생겨. 그런 욕심은 내가 볼 때는
경매판에서 아무런 득이 되지 않아.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